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부산은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6.3 지방선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동의대 행정학과 김도경 교수,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이동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초긴 하지만 이미 양당은 민심 또 당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치러진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도 하고요. 이번 6.3 지방선거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김도경 교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12.3 내란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실시되어지는 것이 6.3 지방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내려지는 선거일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이런 내란 국복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행정, 사법, 언론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의 혁신적 변화와 비전을 채택하고 적극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비상기업 이후에 대한민국의 변화상 속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산 현안이 워낙 산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동윤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까지 크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된 게 없고요. 뭐 일부 추진된 정책도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중간 평가라면은 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아직까지 이 선거가 치러진 지 뭐 1년여 그 딱 이제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게 딱 1년째 되는 해인데요. 뭐 이런 가운데 중간 평가라는 의미는 크게 의미가 그 강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지니는 본원적인 의미를 좀 그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 정치나 아니면은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측면들이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중간 평가라는 말을 강조하기 전에 본원적 의미라는 것은 이제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일단 부산시장 얘기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다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그 6월 전에 다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과 이 부분은 이제 부산시장 선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김동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일까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직자,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누리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그런 조직력, 그런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울 것인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도 또 유사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고 또 해수 이전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책적 역량이라든지 그런 지도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산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지 현재 의혹, 그러니까 통일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로를 밟지 않겠는가. 예.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김경수 씨 같은 경우도 트루킹 택근 사건으로 똑같은 그랬었죠. 이슈였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지 판결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선거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전략을 밟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게 읽힐 것 같은데 이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출마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 대안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이 밀어붙일 출마를 것이다. 지속적으로 예.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현실적으로 뭐 수사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가 되겠지만은 네. 크게 문제가 없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크게 문제 없는 쪽이라면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예. 밀어붙이게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재성 전 위원장도 일찌감치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서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무슨 출마 예정자에는 뭐 이재성, 최인호, 박재호, 예. 김영춘, 뭐 하물며 조국, 뭐 한동훈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예, 대한민국 선거에서 5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어떤 일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벌일지 모르지만도 네네. 현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알겠습니다.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반사이익 그러나 또 이제 박형준 시장의 시장 평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 대선 이후에 특히나 또 그렇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가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용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의 대안은 있느냐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엑스포 문제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예. 뭐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서는 박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정책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뭐 거기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이 크게 못 미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안으로 등장하는 뭐 여러 요새 이제 물방에 오르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뭐 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결국은 누구를 공천할까는 국힘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 내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에서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그대로 아니면 할지 그대로 아니면 할지. 뭐 다른 후보가 나올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박형준 시장의 뭐 출마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죠. 90년대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90년 이후에 승리한 게 2018년이 유일하죠. 그때 30년 만에 의회 권력 교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부산 민심이 보수 텃밭이 강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18년하고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처럼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부산 민심 자체의 변화가 측정은 되지만은 과연 2018년만큼 불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저 지수적인 측면, 지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면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출마자로서 40% 이상의 표를 얻었거든요. 지난 22대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서 40% 이상을 획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어떤 뭐 생각의 변화, 뭐 지난 선거는 22대 총선을 조금 예상과를 벗어났는데 변화의 양태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민주당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지난 총선을 봤을 때 17대 1이긴 했어도 민주당 표심 자체는 뭐 40% 이상 나온 거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에서.
고기가 리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고기를 말하는 6대4.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게 가장 큰 지금 선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좀 변화시킨 게 좋을지, 어떤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지 김동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2000년대를 중반으로 이전만 하더라도 정당들의 어떤 실세에 의해서 밀실과 전략 공천이 횡행했고 예, 예. 그 과정에 어떤 공천에서 많은 어떤 비리 혹은 뭐 이름하여 헌금들, 공천 헌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름하여 뭐 강선우, 김경, 김병기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 사실 놀랐는데 네, 네. 결국은 정당들이 이전에 지금까지 계속 추구해오는 상향식 공천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한 공천 과정에서 정당 인물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비중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예. 있다라는 거죠. 그네들만으로 됐을 때는 결국은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되어지고 예. 그네들 인사만이 공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동현 교수님, 그 지금의 현재 이제 지역위,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 시스템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천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한 게 맞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사실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공천이나 아니면은 이 국민 공천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예. 예. 지금 뭐 양당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뭐 이제 극단화되어 있는 당원들 뭐 내지는 무슨 바라고 지칭이 되는 세력들이 네. 작용이 된다면은 이건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두 분 교수께 마지막 질문을 교육감 선거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 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교육감 선거 어떻게 점하시는지 짧게 김동현 교수부터. 시간을 제가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하윤수 전 교육감도 중도하차되었고 김석준 교육감도 지금 직위상실령을 받아서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산 교육행정의 뭐 지속성,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선거에 어떤 법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 교육감 출마 예상자 대부분이 다 이런 법적 리스크를 다 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렇게 짧게 예상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게 느껴질 부분이기도 하죠. 예, 이동 교수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우선 뭐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진 후보가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뭐 대통령조차도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 시민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그 정치적 의미도 크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대 김동현 교수, 신라대 이동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